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한자의 의미를 알아보는 시기오만가지 서범식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남보다 뛰어나고 성경험이 없는 어린 수수를 뜻하는 특별할 특자와 뼈와 살을 분리하는 나눌 별자,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묘사한 희생 희자와 살아있는 수수를 말하는 희생생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애도를 표합니다 라고 할 때 쓰이는 한자말인 애도와 표하다의 표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애도는 한자로는 슬플 애자와 슬팔 도자를 씁니다. 슬플 애자는 얼마나 슬픈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슬픔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의미를 글자로 만드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말에서 슬픔의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꾸며주는 말들이 필요합니다. 죽도록 슬프다, 아니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프다 등 이런 식으로 슬픔의 정도를 표현을 합니다. 뜻문자인 한자는 각각의 글자에 그 뜻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한 글자만으로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게 되면 비슷한 의미 또는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를 덧붙여서 그 의미를 표현을 합니다. 그럼 슬픔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슬플 애자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슬플 비자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플 비자는 슬프다나 서럽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슬플 비자는 안일 비자와 마음 십자가 결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안일 비자는 새의 양쪽 날개를 그린 것으로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갑골문에 나온 안일 비자를 보면 새의 양 날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일 비자의 본래 의미는 날다였습니다. 하지만 후에 새의 날개가 서로 엇갈려 있는 모습에서 등지다라는 뜻이 파생이 되었고 지금은 배반하다나 아니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슬플 비자는 이렇게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안일 비자에 마음 심자가 결합한 것으로 마음이 영 아니다 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기분이 좋지 않다 뜻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슬플 애자입니다. 이 글자는 옷과도 아주 밀접한 글자입니다. 우선 슬플 애자는 슬프다나 가엾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슬플 애자는 옷 의자와 입구자가 결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슬플 애자의 옛날 글자를 보면 옷 의자의 중앙에 입구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장례를 치를 때 입는 옷인 상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슬플 애자는 장례를 치르며 슬픔에 겨워서 울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슬프다나 가엾다 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슬프면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울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소리를 막기 위해 옷으로 입을 가리고 있는 모습은 지금도 상가에 가면 볼 수 있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플 비자는 기분이 나빠서 슬픈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슬플 애자는 잘 아는 사람이 죽어서 너무나도 슬퍼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슬플 도자입니다. 이 글자는 죽음을 슬퍼하다, 마음이 아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슬플 도자는 마음 심자와 높을 탁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글자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높을 탁자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높을 탁자는 높다, 멀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그러나 높을 탁자의 갑골문을 보면 그물 위에 무언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새를 그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새가 그물 밖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새가 높은 곳에 있어서
잡지 못하는 모습이거나 또 잡아놓은 새를 놓친 모습으로 보입니다. 높을 탁자는 새가 하늘 높이 있다는 의미에서 높다, 멀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시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 사냥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맛있는 쇠고기를 기대하고 있던 원시인들에게 새를 놓친 일은 아주 슬픈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그린 마음 심자와 새가 그물에서 도망가는 모양을 그린 높을 탁자가 합쳐진 슬퍼할 도자는 슬프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정도를 비교를 해본다면 슬플 애자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슬퍼할 도자 그리고 슬플 빗자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겉표자입니다. 겉표자는 겉이나 바깥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겉표자는 옷의자와 털무자가 결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겉표자를 보면 옷의자의 가운데에 털무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털로 만든 겉옷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겉표자의 본래 의미는 외투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바깥쪽에 입는 옷이라는 뜻이 확대가 되면서 후에 바깥이나 겉면, 나타내다와 같이 표면에서 연상되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아주 고가인 모피옷은 겉옷으로 털이 있는 쪽을 바깥으로 입습니다. 자신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면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글자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영 아닌 슬플 빗자와 너무 슬퍼서 옷으로 입을 가린 슬플 애자 그리고 새가 도망가서 슬퍼할 도자와 모피옷을 그린 겉표자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시기오만가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